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할 때 그 감정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증명하고, 언젠가 그 사람이 깨어나,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과하게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는 스스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알아봐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가리고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 가치에 다가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점에 들어가 유리 진열장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굳이 영업 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따라다니며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정말 멋지다니까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판매원이 그 반지의 가치를 설득하려 애쓰는 순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팔려고 하지? 하지만 그 반지가 진열장 안에서 동요 없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묵묵히 자리할 때 진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불확실함이야말로 이미 당신이 알아야 할 답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우선순위일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애매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저울질하면서 당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 딱 적당한 만큼의 관심만 흘리는 브레드 크럼빙.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나를 온전히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 믿는 고통스러운 굴레에 갇힙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모습의 나 자신이 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헌신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면 설령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을 선택한다 해도 그것이 진짜 어떤 관계일까요? 늘 긴장 속에 살며 오늘도 내가 충분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상대의 관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관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생존 게임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는 채워지지 않고, 가치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행복은 그날그날 상대가 나타나 주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반면 거절은 인생이 보내는 일종의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이건 아니야. 더 나은 무언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만 까다로운 점은 그 순간에는 그것이 방향 전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진짜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도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다만 애초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봐주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상황으로 에너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상실을 느끼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다급히 돌아오거나 혹은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랑의 선물로, 명료해지는 순간으로, 존엄을 지킨 채 떠날 수 있는 기회로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누군가의 곁에 서게 되는 그날, 당신은 돌아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다행이다. 그때 타협하지 않아서. 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쉬는 공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희소함을 감지하는 순간,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당신이 항상 응답할 것이며,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옵션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도록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치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 노력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동으로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편할 때만 연락한다면 항상 전화를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를 당신의 존재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할 때 그 사람이 언젠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며 그 게임 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작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하듯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안전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끼게 해주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내 위치를 의심하게 만드나요? 만약 항상 그들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다면 당신이 더 이상 쉽게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 당신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예전처럼 답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한 순리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완벽한 메시지를 짜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상처받고 버려졌다고 느끼고 곧바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잃은 것을 깨닫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데 집중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계속 주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 진짜 변화는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옵션처럼 대할 때 첫 번째 본능은 그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이 실수했음을 보여주고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당신을 옵션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감히 당신을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느끼게 만들었다면 왜 여전히 그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가 자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려면 적절한 사진을 올리고 적절한 말을 하고 애써 잘 지내는 듯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삶을 사는 데서 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려 애쓸 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연락했을 때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침묵이 어떤 전술이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완전히 분리되어 그들이 알아차리든 말든 후회하든 말든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무언가를 느끼기를 바라지 않게 되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가장 강렬하게 느낍니다. 자신이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옵션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셀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실수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이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옵션 취급을 받을 때 겪는 문제는 즉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면, 그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상기시키면 결국 그가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게임입니다. 이미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됩니다. 답은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가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옵션으로 대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협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자신을 우선순위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 쓰는 사람은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강력한 행동은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력한 행동은 한 걸음 물러나 기준을 높이고 자신이 그저 하나의 옵션일 뿐인 관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세계에 맞춰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굳이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당신을 잘 대해주는 삶.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가까이 있을 특권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별 5개짜리 레스토랑은 사람들에게 들어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밖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음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 그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옵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용인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더라도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걸어 나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해, 걸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셀 알아차릴 것입니다.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옵션으로서 기다리며 언젠가 그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거두고 그의 편의에 맞춰 곁에 있어주는 것을 멈출 때 그는 당신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기준을 높일 때 그가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방식으로 곁에 있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워보지도 않고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그것이야말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그 순간에는 더 노력했어야 했나,
더 설명했어야 했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의 노력 부족이 바로 당신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은 결코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기준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삶을 끌어올려 오직 당신의 수준에 다다를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옵션과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모든 것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아보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고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가 될 것 같은 결핍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